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생각이지 상황이 아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가족, 부모, 형제, 지인, 친구, 연인, 그리고 상황. 우선 노력해도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조건은 어느 정도 노력으로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 의식이 전환되기 시작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8살에 잘생기고 창창하던 청년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기쁜 소식을 듣던 날, 사고를 통해 하반신 마비로 장애를 겪게 되는데, 이 청년은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며 오히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장애를 통해 더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우연한 알고리즘으로 제가 며칠 동안 이분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시간들을 살펴보아도 기뻐하던 순간도 많았지만 절망하던 더 많은 시간이 제 인생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은 제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절망했고, 이기심 때문에 절망했고, 편하게 이루어지길 바랬기 때문에 절망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고단했기 때문에 절망해야 하는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너무해 하고 소리치던 절망의 순간들을 작게는 매일, 매주, 매달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 생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덜어내는 청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고 점점 순간순간 명징해진다면 우리는 나 자신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 공부 채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준비된 카드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번호나 카드를 선택하시고 저와 함께 리딩을 들어보실까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는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계 미국 시인 조라닐 허스턴, 미국인 시인이고 작가인데요. 이분이 쓰신 작품 중에 그들의 눈은 산을 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산을 보고 있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냐면, 안정된 어떤 삶 속에서 선택한 사랑 없는 결혼 때문에 경제적인 윤택함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는 누리지만 그 가부장적인 어떤 남자의 권위에 압박을 받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만난 남자와도 결혼을 다시 했지만 내가 한 여성으로서 어떤 사랑과 영혼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예, 좀 문학 작품을 또 길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듬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할머니 손에 자라나게 되는데요. 결혼을 하면 사랑이 저절로 생긴다라는 할머니 말을 믿고 결혼식을 올려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사랑이 영 생겨날 것 같지 않아서 할머니에게 다시 물어봐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건지. 그 후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게 되고 이 삶은 행복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어떤 시점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그냥 바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앞치마를 메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앞치마를 벗어 던지면서 길에 있는 꽃다발을 꺾어서 내 삶이 앞으로 이렇게 꽃다발처럼 축복되기를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 삶을 열어나가게 되는데, 부와 명예를 모두 다 갖고 두 번째 결혼 생활을 하지만 네, 거기에서도 행복하지 않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진정한 행복을 향해 찾아 나가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렸냐면요, 여러분들의 카드에 이렇게 이성, 연인이라는 카드가 3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실망을 하셨거나 관계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불편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대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어딘가는 고쳐야 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결정은 어떤 것이든 딱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러분은 내가 어떤 것을 잘 골라서 약초를 만들어야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을까?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내가 선택한 약이 지금 그녀의 손이 하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또 선택을 하고 싶어 하죠.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저 사람 마음은 진심일까? 내가 믿어도 되는 걸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어쩌면 어떤 사랑으로 인해 아픔을 갖고 상처를 가져서 또는 일과 생각을 해도 맞아요, 여러분.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좀 큰 아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줄에 매여 있는 것처럼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카드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고쳐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잘라내는 것도 고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어떤 상황, 어디를 고쳐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마음 공부, 수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다 내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하는 그런 착오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되는 문제가 연인 또는 부부 관계의 어떤 문제라면 이 상대방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가온대요. 그러니까 헤어지셨거나 헤어지려고 하는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리신 판단과 상관없이 다시 와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1번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부부나 연인, 사랑에 대한 문제로 절망스러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카드를 뽑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대조적으로 나온 이 카드는요, 하나는 이렇게 밧줄이 나왔고요, 하나는 장갑이 나왔어요.
장갑은 어떨 때 끼나요? 어떤 행사, 어떤 축하, 좀 그럴듯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장갑을 끼고 어떤 세레모니를 하기도 하고, 그쵸? 물론 장갑을 끼고 운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일, 뭔가 전환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사람이어도 그렇고요. 일에 관련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오신 일과 관련된 분과 이 계약, 이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해나가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네, 감사하게 카드가 잘 튀어나왔네요. 좋은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고 픽스하게 되는 곳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네요. 독립적인 여자, 독립적인 남자. 결국엔 결혼하면 그냥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만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사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겠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여러분들이 표명하셨다면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갔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끊어내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혼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카드를 뽑았다면 여러분은 이혼을 생각하실 건데 아이 문제 때문에 무언가 걸려 있어요. 소송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요. 제가 한 가지만 보고 이렇게 좁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꾸 여러 가지가 보이면 이렇게 보시는 분들 좀 제네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조언들이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격가지들이 좀 나온 부분들의 상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계속해서 힘들었던 아팠던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 칼자루를 주었다 뺏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 결과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연인이 있었는데요. 그 연인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어서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설정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하는 부분, 그것은 행동, 생각, 네, 그 두 가지가 중요한데 생각 부분의 수정을 잘 하실 것을 조언으로 드렸고요. 또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이성이 두 분이 들어와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가고요. 한 분이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분이 있으시다면 한 분하고 인연을 잘 이끌어 가신다. 어떤 축하받을 일이 있으실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혼과 아이 양육 문제라든가 어떤 소송에 관해서 걸려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유리하다.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동일한 조언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해결이 됩니다. 꼭 연인이 아니어도 일과 관련된 문제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뽑은 카드의 결과 카드는 10컵입니다. 10컵에서 제가 I'm so happy 이걸 안 했네요. 여기서도요. 조언 카드 한 장 더 볼게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카드들처럼 어떤 소설의 이야기처럼
실패하고 실망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목적지에 가기 위한 여정이고 공부였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조언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제가 완전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조언을 드려야 할지. 그러니까 여기 조라닐 하우스턴이 한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사랑은 바다와 같아서 그 사랑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가닿는 어떤 해안선의 그 모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엄마나 아빠나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보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나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가 그 사람을 왜, 그건 아니지, 헤어져 라든가 뭔가 이런 이야기. 그리고 다 그러고 살아,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그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믿으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던 어떤 연애사 또는 결혼, 무엇이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보기 전까지는 거기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모양을 어떤 것이 꼭 형태로 있지만은 않아요. 내가 찾으러 가면서 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이 문학의 마녀들이 나오시는 바람에 카드 리딩이 조금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카드는 토니 모리슨, 노벨문학상과 플리처상을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받은 미국의 소설가인데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 흑인 소녀가 어떤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 부당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쳐버리는 것 뿐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글을, 작품, 소설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잠깐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네, 생각났어요. 연인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다.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의 카드에서도 그것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생각 너무 안 날까봐 막 너무 긴장했어요. 연인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다. 이번 분들한테는 사랑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러브 카드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실망하셨대요. 지금 여기에서도 계단을 내려오면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어 해요.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지만 놓지는 못해요. 어떻게 하지? 정말 뜨거운, 강렬한, 놓을 수 없는, 하지만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네요. 여기 카드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을 내가 안아주기엔 내 가슴이 찔리나 봐요. 고슴도치 때문에요. 하지만 차를 마실 수 있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한 번의 이별 후에 다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안아주는, 품어주는 그러한 리딩이 되는 것 같아요. 절망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착한 편지. 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인이다. 여러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날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거 진실한 사랑이야? 네,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연인이래요. 그 사람이래요. 얼마나 사랑해? 몇 퍼센트 사랑해? 진심이야? 아니야? 알 수가 없어.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하느냐. 그러니까 보다 더 깊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껍데기의 사랑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그것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날이 있겠죠? 어부가. 날씨가 좋지 않던, 또는 그물이 좀 망가졌던, 또는 함께 일해야 하는 나의 어떤 가족의 파트너가 오지 않아서 혼자서 뱃일을 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날인 거죠. 이것을 다시 연애에 비유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혼자 일해야 되고 비가 오고 그물이 망가지고 내가 안아주려니 고슴도치가 내 가슴에 찔리기 때문에 쉽지 않고 녹록지 않다. 그러니 거기에서 진심이야,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는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연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열쇠를 찾아내는 키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여러분들이 변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야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카드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이 난 이 사람을 놓을 수 없어. 왜? 정말 이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분하고 다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번을 뽑으신 분들이 연애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러버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또 다 연애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일과 대입해서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손실이 있고 불편함이 있죠. 내가 어떤 그 마지막에 가면 이득이 와요. 근데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들어오는 이 커피잔이나 커피는 너무 달콤한 또 유혹이라는 거죠. 놓아버리기엔. 그리고 내가 그 계약이나 어떤 일을 하러 가기 전에 나는 이미 준비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고쳐야 하는. 그렇지만 그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수정하는 어떤 시간, 세션, 그 시간을 조금 가지셔야 한대요.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와 이거 정말 너무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했던 거,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변화의 시간, 그것은 여러분들이 실망한 것들을 조금 손봐서 끌어안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골드카드로 결과 카드는 나왔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정말 네, 와 여러분 I'm so happy. 처음에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야 꽝이야 꽝을 뽑았잖아 이러고 실망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정해야 하는 부분, 안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길을 가면 네 여러분 탱커 제 말이 맞죠? 연인이어도 일이어도 여러분에게 완전 유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뭔가 또 빠뜨린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 작가님이 또 하신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작가님들이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작가님들 또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
내가 읽고 싶어 하는 글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다른 사람이 쓰기를 기다리지 말래요. 내가 쓰래요. 내가 써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시가 조금 있고, 어떤 날은 커피를 마시고 달콤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날이 좋지 않아서 수선을 해야 하는 그 모든 날들의 일들이 사실은 다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좋은 것이고 여러분들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절망하고 계신가요? 너무 힘이 드신가요? 하지만 힘든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전과는 다른 무게로 다가올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글을 쓰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쓰세요. 지금 댓글에 저도 댓글 남기겠습니다. (3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에밀리 브론테 카드. 에밀리 브론테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폭풍의 언덕, 그리고 네, 언니 이름이 샬롯 브론테. 네, 제이네요. 네, 두 사람의 작품이 어마어마하게 평가되고 있고,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의 작품은 뭐 10대 작품으로 높이 평가될 정도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작품인데요. 어떤 그 잘못된 사랑, 서로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빗나간 선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사건들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중에 그 캐서린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내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없어지지 않는 어떤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바위처럼 내 사랑은 그것이고 내가 그 사랑 그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아픔, 그 모든 것까지 내가 저 사람 그 자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부분이 되게 유명한 명대사로 남아있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고통스러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굉장히 힘들었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마치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폭풍의 언덕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다가오는 일, 네, 절망하지 마세요. 혹시 작가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다면 여러분 뭐 등단을 하게 되신다거나 네, 책을 출판하게 되시게 되는 이렇게 책에 대한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어딘가에 소속이 되죠. 어떤 제의를 받게 된다거나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독립적인, 자기 스스로 모든 시간표를 관리한다거나 내가 나 스스로 내 길을 열어가는데 그러한 재능을 많이 유감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이미 여러분들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변 여건에서 너무 힘든 문제들, 내가 돌보고 손보고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정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힘든, 정말 내가 여러 번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아픈 진통들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네, 괜찮아요. 앞으로 조만간 여러분들에게 어떤 굉장히 좋은 기회가 들어온대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뭔가 작품을 세상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인 것 같아요. 완전 에이스 하죠. 그런데 이 에이스한 카드에 숨어있는 카드를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힘들었던 어떤 먹구름이 지나가고 밝은 태양이 들어오고, 거기에다 마치 우주에서 모든 존재가 나를 돕듯이 내가 여길 가면 이 길을 알려주고, 여기에 가면 또 따뜻한 밥을 또 대접을 받고, 또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또 금전이 나오고 하는 그런 해피한 날들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하네요. 그것은 사랑과 같이 오게 되는데요. 전에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제의를 해올 수도 있고요. 나의 그전 직장 사람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재회의 운도 함께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그 역량을 이제 좀 그걸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들어온대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직은 거기까지 이렇게 가야 하는 어떤 동굴 정도는 하나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그럼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분 그냥 이 카드 다 볼게요. 자, 오 8장 나왔습니다. 같은 카드예요. 뭔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포기했던 것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손댈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의 리딩을 들으신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움직이겠어 라고요. 여러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금전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요. 거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등불을 둔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써니 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금전이 좋은 운이 생깁니다 라고요. 와, I'm so happy. 여러분, 제가 이 어마어마한 용감한 겁없는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에게 바닥에 쏟아진 카드가 너무 많아서 말 맞추기 된 거 아니야? No! 아니라고 카드 한 장으로 유감 없이 망설임 없이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현재 절망하고 계시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어떤 출산을 해야 한다면 진통의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여황제처럼 집을 만들기 위해서도 내가 돈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다 세워가야 하잖아요. 모두 다 어떤 힘든 과정 후에 작품이 또 완성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러워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그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여기 제가 이렇게 확인시켜드린 카드처럼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4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카드는 시인이자 음악가이면서 작가인 조이 하조의 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조이 하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분이 쓴 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인데요. 세계는 여기서 끝날 거예요. 세계는 키친 테이블 앞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네, 이 말 한마디 안에 그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식탁 앞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축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떨 땐 위로를 하고 또 서로를 격려해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 어떤 모든 일들이 식탁 앞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계는 키친 테이블에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밥을 먹어야 하죠. 당연히 식탁을 차려야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전쟁도 식탁에서 시작이 되고 식탁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우린 또 밥을 먹어야죠. 전쟁이 끝나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승리를 축하하고 위로하는 곳 다 식탁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식탁에서 시작하지만 또 식탁에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하는 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쥐어진 어떤 어깨의 무게가 나 개인이 아닌 여러 가지를 내가 책임지고 부담을 좀 가져야 하는 그러한 무게감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역량은 다른 사람보다는 리더적인 좀 큰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대요. 이러한 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많이 조금 더 어떤 굴곡이 있는 힘든 시간들을 좀 갖게 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어떤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카드, 네, 여러분들은 다시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칼은 나이프, 이 칼은 무기로 보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으로 보일까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하는, 그러니까 수정해야 하는, 수정은 또 어때요? 뭔가를 지워내거나 잘라내거나, 잘라내고 지워내는 것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정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쓰이든 간에 여러분들을 보호할 것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정은 무엇일까요? 좀 더 기쁘게, 밝게, 긍정적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을 일이 있을 거래요. 그런데 지금 결과 카드가 해피한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울한 카드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리에 피도 나고 좀 많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현재 금전적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잘 될까? 그게 다 들어올까? 왜 이렇게 계속 수입이 적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언 카드를 볼게요. 수정을 해나가는 거. 그럼 와, 여러분. 네. 수정을 해나가는 것에 대한 답이 뭔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는 텐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좋은 어떤 꿀 같은 괜찮은 것이 함께 있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사람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이 지금은 어떤 고민,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이 나온 거죠. 네, 그것을 끊어내세요. 당신은 혼자서도 이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떠나야 한다, 끊어야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절망스러운 여러분들에게, 정말 절망스러우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결과 카드 볼게요. 그쵸, 여왕이 칼 들어야죠. 잘라내. sorry. 그쵸, 잘라내는 건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이죠. 이거 너무 힘들어.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은 이런 분들이에요. 어떤 잘라내는 그 과정 중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거래요. 하지만 이 타워 카드는 여러분들에게 완전 좋은 카드예요. 자, 보셨죠? 킹 펜타.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 골드카드로 마지막 결과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때 몇 장을 뽑는지 보세요. 좋은 카드 나올 때까지 뽑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다 4장씩 뽑았어요. 어떤 거 한 장은 쏟아져서 할 수 없이 본 게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곧 평화가 올 거래요.
개인 상담이 아니어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고 그것을 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제가 언제나 그것을 다시 더블체크, 서드체크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것만큼 여러분 스스로를요. 그리고 제 조언을 잘 따르시고 믿으신다면 킹 펜타는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번) 카드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은 소련의 시인 안나 아흐토바,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는데요. 어떤 사랑과 이별, 삶에 대한 아픔, 그런 것들을 시에다 녹여내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10개의 칼을 맞고 쓰러져서 내 마법의 지팡이를 잡고 싶어 하지만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코너에 몰려 있는 것처럼 힘든 상황, 불편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아침이 밝아서 닭이 꽃기호 하고 또 알을 낳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머쉬룸, 이 버섯들이 돋아난다. 그러니까 약간 네이클로버처럼 여러분들에게 반짝하고 어떤 해결의 그 소식들, 어떤 정보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거래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퇴양난으로 앞뒤가 꽉 막혀 있고 불편하고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도무지 발을 편안하게 디딜 곳도 없이 불편한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해결됩니다. 마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온 복권 카드처럼 어떤 심판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나오는 그러한 카드를 뽑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키고 있던 자리들이 조금 무너지고 불편하고 공격이 자꾸 들어와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시대요. 앞서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그 재활훈련을 하고 또 한 번도 울지 않고 웃으면서 거의 보여지는 모습은 그래요. 당연히 울었겠죠. 많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울지 않은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가 아프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다리가, 팔이 불편한 사람을 편집자로 쓰고 그 사람에게 가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줘서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죠. 우리는 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절망 속에서 그것들을 이겨나왔고 여러분도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시면 맞아, 그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잘 인내했어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취하게 된 선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그것이 꼭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꼭 있어야만 하는 나의 어떤 성장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이 되었건 아침이 다가오고 알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냐고요? 천천히 한 번에 하나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씩 매일매일 알을 낳아주잖아요. 근데 어떤 날은 또 2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날은 계란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닭장에 갔다가 버섯도 뽑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나씩 생각하세요. 갑자기 그 문제를 막 풀어버리려고 하면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우선 온전히 수용하세요. 나 지금 10개 칼 맞았어. 이거 누가 나한테 칼을 꽂았어? 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면 안 돼요. 그냥 빨리 칼을 하나씩
하나씩 뽑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할 일이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너무 지배받지 말고 괜찮아. 이제 하나씩 해결하면 돼. 그리고 물론 지팡이는 내 손과 좀 멀어져 있어. 하지만 조금씩 칼을 빼고 움직이면 저 지팡이를 다시 내가 잡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많이 힘들어하면서 생각하는 거랑은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제 조언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를 다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다 들어올 수 있도록이요. 네, 이거는 마음 공부를 이야기해요. 제가 좀 전에 드린 조언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죠? 하지만 와 여러분, I'm so happy.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와, 제가 말한 대로 카드가 또 나왔어요. 네, 지금 움직일 수 없어요. 전투 중인데 나가야 해요. 10개의 나무, 10개의 칼을 맞았지만 나는 인내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나무를 옮겨야 하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식과 좋은 것들이 다가올 거래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는 사람도 들어오고요. 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신대요? 퀸컵, 네, 여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고 안쓰러워하고 꼭 나만 혼자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이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분이시래요. 여기 나온 시인의 소련의 시인이 아니고 소련의 어떤 시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좀 감성이 좀 풍부하고 이타심이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보상이 나온다고. 그런데 어때요? 확인시켜 드렸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느 정도의 상황은 내 노력으로 가능도 하고 또 어떤 거는 불가능하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니에요. 제가 어떤 조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 조언 드리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서로가 왜 그 사랑 나랑 합시다. 사랑은 그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하면서 두 분이 사랑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을 서로 확인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요? 그 강이 얼어붙어 있는 강 위에서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자신이 노비였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정말 바닥에 절망하면서 주저앉게 됩니다. 왜? 사랑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같지만 어떤 신분과 문화의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리 이 사람이 미국에 갔다 와서 군인이 되었지만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이병헌의 마음도 너무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견해와 차이가 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곳에 하만댁도 살고 있고 행랑아범도 살고 있다. 그러니 너가 이렇게 절망하는 게 우리가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저앉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가슴이 아프고 실망을 했겠죠. 하지만 그녀를 걱정했어요. 아파하지 말고 상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다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 구조화되어 있는 어려운 부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너무 노력해도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다 누구에게 있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리고 해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은 또 지나가야 하는 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부연 설명이 좀 더 필요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곧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문제에 해결이 되는 선물을 받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5번 리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